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이번 단에서 배운 내용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도전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살짝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럼 문제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의 높이를 구해볼까요? 연수와 슬기는 가로 36cm, 세로 24cm인 직사각형 모양 종이에 원기둥의 전기도를 그리고 오려붙여 원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윗면의 반지름을 연수는 4cm, 슬기는 5cm로 하여 최대한 높은 상자를 만든다면 누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얼마나 더 높은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원주율은 3이래요. 두 친구가 원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드는데 연수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 슬기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상자를 만든대요. 그리고 두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우리가 생각한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기가 전개도에서 옆면을 그릴 때에는 종이의 가로 또는 세로와 평행하게 그리기로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무엇을 구하려고 하죠? 그렇죠. 연수와 슬기 중에 누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얼마나 더 높은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방금 연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개도를 그려야 되겠죠. 전개도에서 원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렇죠. 옆면의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그린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가 얼마나 더 긴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일단 종이의 가로가 36cm, 세로가 24cm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수가 만들게 될, 연수가 그리려고 하는 상자의 전개도의 밑면의 반지름이 4cm이다. 그리고 슬기가 만들게 될, 슬기가 그리게 될 원기둥의 전개도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 보세요. 자, 결국 우리가 상자를 만들기 전에 전개도를 먼저 그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도를 종이에 직접 그려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직접 그려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누가 그린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가 얼마큼 더 긴지를 구해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종이의 크기는 가로가 36cm, 세로가 24cm 되겠습니다. 그럼 연수의 전개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죠.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윗면의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해주면 우리가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수가 그리려고 하는 원기둥의 전개도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기 때문에 밑면의 지름의 길이는 8cm가 되겠죠. 그리고 원주율은 3입니다. 그래서 나면 연수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24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24cm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연수는 전개도를 그릴 때 이렇게 밑면이 위아래로 오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윗면이 좌우로 오게 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24cm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높은 상자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옆면의 세로의 길이를 길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아래 방법으로 전개도를 그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대로 전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기 때문에 좌우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 두 개를 그려주면 밑면을 완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옆면의 가로 24cm 그어주고요. 여기에 맞춰서 직사각형 그려주게 되면 연수의 전개도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개도에서 옆면의 세로의 길이 측정해보면 20cm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기의 전개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를 그리기 전에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했었죠.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면의 지름 곱하기 원주를 하면 됐었습니다. 슬기가 구하려고 하는 원기둥의 전개도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이기 때문에 밑면의 지름의 길이는
길이는 10cm가 되겠죠. 그리고 원주율은 3입니다. 계산하면 슬기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30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슬기가 그리려고 하는 전개도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30cm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종이의 세로의 길이가 24cm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슬기는 전개도를 그릴 때 밑면을 위아래로 둘 수는 있지만 연수처럼 좌우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 30cm가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방식대로 슬기의 전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반지름의 길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기 때문에 위아래에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 두 개를 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옆면의 가로 30cm 그어주고요. 여기에 맞춰서 직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면 슬기의 전개도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슬기가 그린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 측정해보면 4cm가 되겠네요. 자, 구해야 될 거 다 구했기 때문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가 그린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가 20cm, 슬기가 그린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가 4cm였죠.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그린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가 16cm만큼 더 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연수가 만든 원기둥 모양의 상자의 높이가 16cm만큼 더 높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방법,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식을 세웠다 뿐이지 그 해결 과정은 방금 전에 했던 전개도를 그리는 과정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전개도를 상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연수 전개도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면의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해주면 되는데 연수가 그리게 될 전개도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죠. 그래서 밑면의 지름은 8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 전개도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8 곱하기 3에서 24cm가 되겠죠. 자, 이 24cm가 의미하는 것은 연수는 전개도를 그릴 때 보는 것처럼 밑면을 좌우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 24cm가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옆면의 세로의 길이를 구해보면, 자, 옆면의 세로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종이의 가로의 길이에서 밑면의 지름의 2배만큼을 빼주면 우리가 옆면의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숫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가로의 길이는 36cm이고요. 밑면의 지름은 8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36 빼기 가로 열고 닫고 8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로는 꼭 쓰지 않아도 돼요. 계산하면 8 곱하기 2는 16이고요. 36 빼기 16은 20이 되어서 연수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20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슬기 전개도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전개도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이기 때문에 밑면의 지름의 길이는 10cm가 되겠죠. 그래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30cm가 되겠습니다.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 30cm가 의미하는 것은 슬기는 전개도를 그릴 때 보는 것처럼 밑면을 위아래로 두어야 된다가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 30cm가 의미한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옆면의 세로의 길이를 구해보면 종이의 세로의 길이에서 밑면의 지름의 2배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숫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세로의 길이는 24cm고요. 밑면의 지름은 10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빼기 10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2 계산하면 20이고요. 마저 계산해주면 옆면의 세로의 길이, 슬기가 그린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4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가 그린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20cm, 슬기가 그린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4cm이기 때문에 연수가 그린 전개도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가 16cm만큼 더 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은 연수가 만든 상자의 높이가 16cm만큼 더 높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과 비교해보세요. 자, 여러분 학교에 가서 꼭 친구들과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과 같은 방법으로 가로 36cm, 세로 24cm인 직사각형 모양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 수 없는 원기둥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를 1번 문제를 풀었던 방법,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기둥 가나다의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종이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고요. 원기둥에서 높이는 전개도에서 옆면의 세로의 길이와 같았습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종이의 크기를 구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값은 첫 번째,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옆면의 세로의 길이에다가 밑면의 지름의 2배만큼을 더한 값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원기둥 가부터 각각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지름의 원주를 곱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 가의 밑면의 지름의 길이는 6cm고 원주율은 3이기 때문에 18cm가 되겠습니다. 다음 옆면의 세로의 길이에 밑면의 지름의 2배만큼 더한 값 구해보면 24 더하기 6 곱하기 2가 되겠죠. 6 곱하기 2 계산하면 12가 되고요. 더해주면 36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기둥 가의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종이의 길이가 한쪽이 18cm, 다른 쪽이 36cm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종이에 그릴 수 있겠죠. 다음, 나의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지름 곱하기 원주를 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 집어넣어 보면 9 곱하기 3에서 27cm가 되겠죠. 다음, 옆면의 세로의 길이에 밑면의 지름의 2배만큼 더한 값 계산해 보면 6 더하기 9 곱하기 2가 되겠죠. 9 곱하기 2 계산하면 18이 되고요. 6 더하기 18은 24cm가 되겠습니다. 자, 원기둥 나의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종이의 길이가 한쪽이 27cm, 다른 쪽이 24cm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종이 위에 그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원기둥 다의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지름 곱하기 원주를 해주면 되죠. 숫자 집어넣어 보면 12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6cm가 되겠죠. 다음 옆면의 세로의 길이에 밑면의 지름의 2배만큼의 더한 값 한번 구해보면 1 더하기 1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12 곱하기 2 계산하면 24고요. 마저 더해주면 25cm가 되겠네요. 자, 원기둥 다의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종이의 길이가 한쪽이 36cm, 다른 쪽이 25cm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종이 위에 그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1cm만큼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로 36cm, 세로 24cm인 직사각형 모양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 수 없는 원기둥은 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